그래서 왜 안 들어와? 자, 요거 좀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자, 요게 갈륨, 저마늄. 자, 요거 뭐냐? AS. 요거 비소입니다. 비소. 그 다음에 요게 IN, 요게 인듐이에요. 인듐. SN은 주석. SB는 안티모니. 자, 요걸 같이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14족 원소 있죠? 14족 원소. 요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들어와. 자, 니네들 화학에서 이거 배웠죠? 배웠죠? 그죠? 공유결합이 뭐예요? 공유결합이 뭐예요? 배웠다며. 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인데, 그죠? 전자를 공유를 해서 제일 바깥쪽 전자 배치를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로 만들어주는 결합이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뭐 SI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결합하는 방식이 공유 결합인데, 제일 바깥쪽 전자 배치만 점으로 표현하면, 응? 점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탄소다. 탄소의 제일 바깥쪽 그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가 뭐가 있습니까? 몇 개예요? 자, 이거 잘 모르나?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개념 배웠니? 아, 지금 화학 니네 뭐 어디 하고 있냐? 아, 화학은 안 하나? 파트 마지막 그러면 다 나갔네? 근데 하원을 안 했어요. 저 중간에 아, 그래? 화투를 하면은 그 안에 하원 개념 거의 다 들어가잖아. 설명을 거의 다 해주지 않아? 화투하고 그 다음에 화원으로 다시 돌아가신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몰라? 아, 그러면 이 개념이 뭔지 몰라? 아, 들어보긴 했어? 아,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이거 공유결합을 한 상태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은 별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소하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 6번이잖아. 원자 번호는 뭘로 정의를 해요? 양성자 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모형으로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원자 핵에 플러스 6만큼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으면 여기에는 최대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죠? 아, 모르는구나. 2개까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8개까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자, 6개가 되면은 전자가 6개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 6개 만들려면 둘, 셋, 4개까지 딱 들어가는 거죠. 맞니? 요렇게. 그러면 자, 전자 껍질이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는데 제일 바깥쪽을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최외곽.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인데 이 4개는 전부 다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해. 원자가 전자를 뭐 어떻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조사가 아니야. 이거 한 단어야, 한 단어. 원자가 전자.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최외곽 전자 중에 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가 1쪽, 2쪽, 그 다음 13족부터 해서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있어요. 여기 3족부터 12족은 전이 원소이기 때문에 2에서 뭐 다루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몇 주기까지 있느냐 하면 7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 그러면은 자, 1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요게 뭘 결정하느냐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개냐면 1개입니다. 1개. 2족 애들은 2개. 13족 애들은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돼요. 근데 18족 애들은 0개입니다. 0개. 18족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화학 결합을 안 해요. 알겠어요? 웬만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왜? 안정한 애들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화학 결합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제일 바깥쪽에 꽉 채워져 있어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2개. 그 다음 네온 같은 경우에는 8개. 그 다음에 아르곤도 8개.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안 해요. 혼자 있어요. 혼자.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금속하고 비금속 결합할 때는 무슨 결합한다고 알고 있니? 그거는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구나. 자, 요 최외곽 전자를 이걸 일일이 다 그려갖고 하기는 너무 벅차죠? 그래서 공유 결합할 때는 이 탄소 C가 있으면 제일 바깥쪽 애들만 화학 결합이 참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점으로. 알겠죠? 이게 루이스가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루이스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다 해서 루이스 전자점식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메테인 CH4 있죠. CH4 메테인은 어떻게 결합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있고 수소가 자기 거 하나 가지고 오고 여기 수소가 자기 거 하나 갖고 오고 수소가 하나 갖고 오고 수소가 하나 갖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2개, 헬륨처럼 됩니다. 전자 배치.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는 8개 가지는 거죠. 그죠? 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면 구조식이 돼요. 구조식. 구조식.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SI가 뭐 자기 거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들고 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그죠?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다른 애들하고 공유결합 쭉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여기 요만큼만 보자는 거죠. 요만큼만. 그러면 이 규소는 자기 주위에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8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랑 같아지느냐 하면 네온과 같아지겠죠. 네온이 아니네. 네온 맞나? 네온과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뭐 전자들이 구속 상태죠. 그죠? 구속 상태면 전류가 잘 흐를까? 잘 흐르지 않을까? 자유전자가 없잖아. 그지? 결국 뭐예요?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좋다, 나쁘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도체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13족을 넣기도 하고 15족을 넣기도 해요. 불순물을 조금 섞어주자는 얘기야. 조금 섞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봐봐. 이제 여기는 화학 부분은 내가 할 게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그죠? 이거는 화학 시간에 열심히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일부를 전체 SI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띄엄띄엄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13족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자. 13족. 13족 중에 뭐 알루미늄이 들어갔다. 알루미늄. 그지? 그럼 알루미늄은 자기 게 몇 개만 있어야 돼요? 3개만 있어야 되죠. 아까 흰색이 얘 거라고 했으니까 흰색 중에 하나만 지워볼게. 이렇게. 그죠? 하나를 지웠더니 자, 여기가 보세요. 빈자리가 하나 딱 생긴 거야. 빈자리. 그러면 이 빈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공 또는 양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전부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전부 꽉 차게 서 있어요. 꽉 차게 서 있으면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 명이 딱 내렸어. 그럼 빈 공간이 있잖아. 그럼 그 빈 공간을 누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빈 공간은 반대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 길로 이동하면 빈 공간은 또 반대쪽으로 이동하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면 전자 얘가 여기로 딱 가면 빈 공간이 여기로 오겠죠. 얘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오겠죠. 얘가 오면 여기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전자 말고 뭔가가 전자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플러스로 잡아버리면 플러스를 띄는 성질의 구멍이 되는 거야. 공동, 공자가 이제 구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공, 양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전화를 운반하는 게 뭐냐면 이 양공이 되는 겁니다. 전공. 걔네가 이렇게 쫙 움직이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불순물로 넣게 되면 불순물로 도핑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첨가하는 겁니다.
불순물. 잠깐. 13족을 도핑을 해버리면 뭐가 이동하는 거죠? 전하 운반을, 자, 전하 운반체가 전공이 됩니다. 양공. 그죠?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걸 플러스가 나른다 해서 포지티브라고 하죠. 그죠? 포지티브. 퍼즐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자, 요 P를 따가지고 요걸 이제 P형 반도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P형 반도체. 아시겠죠? P형 반도체.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 얘를 도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이걸 지우고. 이번에는 P 넣어봅시다, P. 자, P를 넣었어요. P를 넣으면, 원래 자기 거 4개에 얘는 몇 개를 가집니까? 5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4개가 이제 다른 것과 공유결합이 참여했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 남겠죠. 그죠? 얘는 뭐가 되는데, 그러면? 그럼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도핑을 하면 얘는 전하 운반체가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운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넣어놓으면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N형 반도체. 이렇게 되면 특수한 조건에서 전기 전도성이 확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도체 종류가 몇 가지 나왔죠? 2가지 나왔어요. P형 아니면 N형, 이 2가지가 나왔는데, 이 2가지를 조합을 잘 쓰면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소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반도체 소자는 뭐냐면 작은 부품이란 뜻이에요. 반도체 가지고 만든 작은 부품.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느냐면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 이 2가지가 있어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우리 전자제품 있죠. 전자제품. 뭐 저런 거부터 해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것들 전부 다. 컴퓨터도 포함입니다. 뭘로 돼 있다? 이런 것들로 돼 있다. 이런 걸. 여기 이제 축전기하고 몇 가지 조금 더 보태고 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구성품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종을 치지?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드는, 다이오드 한번 봅시다. 다이오드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형, 여기 N형,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오드라는 말 자체가 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이 하면은 2개란 뜻이죠. 그래서 다리가 2개로 나와요. 2개. 생긴 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리가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2개로 나와 있는 거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게 다이오드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물론 다리 2개라고 무조건 다이오드는 아닙니다.
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 요 P형, N형은 어떤 형태냐 하면 봐봐. 여기는 뭐가 많아요? 양공이 많죠? 플러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들이. 그죠? 이쪽은 뭐가 많아요? 마이너스들이 많겠지. 마이너스들이. 그죠? 전자들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딱 걸려버린다. 전기장이. 이쪽으로 딱 걸리게 되면 얘네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얘네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라는 뜻이니까 전기력을 받아서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요거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빈 공간을 이쪽으로 잘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해서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다 라고 하면 잘 이동하는구나. 전류가 잘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방향이라고 해요. 순방향.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들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들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두 개의 접합 부위, 접합부라고 합니다. 접합 부위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서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방향 연결이 돼요.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회로에서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회로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 다이오드가 된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 방향으로는 순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만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런 전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쪽은 플러스 방향 이렇게 한번 흘렀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럼 이렇게 흐르죠. 또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이런 전류를 뭐라고 부르죠? 회로의 방향성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죠? 이런 회로를, 이런 전류를 교류전원이라고 해요. 교류라고 해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직류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 이 다이오드를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마이너스 역방향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안 흐르겠지.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 다이오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흐르게끔 배치를 잘 해주고 축전기를 잘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형태의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다이오드와 축전기를 잘 이용을 하면.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교류 전류를 뭘로? 직류 전류로 바꾸어 줄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바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띄엄으로 됩니다. 이거 하나만 달면. 알겠죠? 근데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방향성을 잘 조절하면은 이렇게 이 빈 조개를 다 메꿔줄 수가 있고 축전기까지 달면은 요걸 이렇게 볼록볼록한 이 세기가 심하게 다르잖아. 이것도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뭘로 생각할까? 건전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전자제품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지? 그런데 그걸 코드 꽂아서 저기에다가 꽂아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건전지를 넣는 전자제품이 있다라고 치면 걔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류가 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을 꽂아서 바로 쓸 수도 있잖아. 그죠? 핸드폰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은 안에서 직류가 흘러요. 알겠어요? 직류가 흐르는데, 즉,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향으로 꽂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분리가 아니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지만, 알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충전하거나 할 때 저기다 꽂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충전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바로 정류장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트북 쓰면은 여러분들 노트북 선에 보면 약간 묵직하게 생긴 장치가 하나 선 중간에 있죠. 거기에 보통은 이제 정류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트랜지스터 한번 가봅시다. 트랜지스터. 자, 트랜지스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PNP형이 있고 NPN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회로 기호를 먼저 말씀드리면 회로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이쪽 부분을 이미터, 여기를 베이스, 여기를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PNP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NP. 자, 가운데가 N형입니다. 여기가 P형, 여기도 P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랜스와 레지스터를 합성한 거예요. 레지스터가 뭐냐면 저항입니다. 저항. 트랜스라는 어원은 이제 통과한다. 뭐 나른다, 통과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게 이 N형이라고 하는 반도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 놔요. 얇게 만들어 놓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전류가 이미터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N형이 있으니까 여기 P형이 있으니까 순방향이죠? 그죠? 순방향이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쪽으로. 맞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정상인데 이게 원체 얇기 때문에 전압이 조금만 이 저항을 뚫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도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컬렉터 쪽으로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 전류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그 얘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류도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자 여기 하나 뭔가를 연결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마이크라고 생각해보자. 마이크. 노래할 때 마이크 있죠? 그죠? 마이크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까? 마이크. 혹시 스피커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마이크와 스피커는 작동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리는 완전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일이 있고 연구자석이 있고 여기에서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 진동판이 이렇게 떨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진동판이 있으면 연구자석이 있으면 코일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뭐 하겠지만 여기서 진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떨려요. 떨리면 전자기 유도 때문에 코일에 전류가 생깁니다. 코일에 전류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에다가 소리를 막 질러대면 마이크에 전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마이크에 전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돼. 이게 없을 때보다 입력 신호가 생기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달려있느냐? 여기에 스피커가 달려있으면 스피커에서 뻥뻥뻥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폭작용이라고 해요. 증폭작용. 트랜지스터는 어떤 작용이 있다? 첫 번째, 증폭작용이에요. 증폭작용. 또 하나는 요 둘 간의 조절을 잘 하면 여기 지나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는 통과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스위치. 결국 스위치 작용을 이용하면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가 약하게 흘렀다가 강하게 흘렀다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0과 1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진법이 적용이 되면 기계가 오기 때문에 기계들이 알아듣고 작동할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우리 51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합시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0페이지 가시면 전기 저항의 연결이 나옵니다. 전기 저항의 연결. 자, 요거 이제 또 해야 되겠죠. 자, 전기장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여러분들, 요거 들어본 적 있나? 합성저항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합성저항.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직렬 연결이라고 하면, 자, 저항이 있고 또 저항이 있다. 그죠? 그러면 회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시간이 되면 기전력 포함해갖고 내부 저항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V다. 12V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플러스 극하고 이 마이너스 극 사이에 12V가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류가 이쪽 방향에서 쭉 나가겠죠. 그죠? 쭉 나가면 여기 이 저항 R1 이거를 예를 들어서 4V라고 4ohm이라고 해볼게요. 4ohm. 얘도 4ohm. 뭐 이렇게 해볼게. 2ohm으로 할까? 2ohm. sorry, 2ohm으로 하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쪽으로 흐를 때 여기가 전류 I1이 딱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이에서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죠?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V는 얼마? V1이라고 해볼게요. V1은 I1, R1, 뭐 요거 2,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전압 강화가 생길 겁니다. 여기가 이제 V2가 되겠죠? 그죠? V2도 똑같이 여기가 지나가는 I1이라고 하면 I1 그 다음에 저항 R 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날 거야. 근데 지금 요 값하고 요 값 전압 강화가 다 일어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되느냐? 출발할 때보다 12V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선들은 등전이 선입니다. 등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어디에서만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저항을 지나갈 때만. 자, 그러면 이 직렬 연결에서 여러 개의 저항이 걸려 있을 때 이걸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해줬지만 이게 R1, R2라고 했을 때 얘는 하나의 저항 R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I와 요 I2죠. I2. 요 녀석은 어떤 값입니까? 여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 전하량이 달라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동일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I는 I1, I2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전압 있죠? 여기 전체 전압이 12V인데 이게 V면 R1에 걸리는 V1과 R2에 걸리는 V2를 합쳐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 하나의 저항값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V는 우리가 IR이죠. IR. 자, 이 V1은 I1, R1이 되겠죠. 그러면 V2는 I2, R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다 같죠? I 값이 다 같죠. 그죠? 여기 같은 거네요. 그러면 결국 R은 R1하고 R2를 더한 값과 같다. 결국 이건 뭐 얼마라는 얘기예요? 4ohm과 같다.
그럼 요거는 12V랑 같다. 그럼 여기 나오는 전류는 얼마다? I는 R분의 V니까. 그죠? 옴의 법칙 이거 식은 알죠? 그죠? 외우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된다? 3A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3A. 회로는 기본적인 회로들은 합성 저항을 할 줄 알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복잡한 회로들은 이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회로는 저 뒤에서 배울 나중에 배울 키르호프의 법칙 요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걸 할 줄 알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병렬회로는 어떻게 해서 합성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자, 병렬. 병렬은 이렇게 연결돼요. 병렬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직렬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항과 저항 사이에 전류가 흐를 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면 얘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얘가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병렬은요, 동시에 통과하는 개념입니다. 누가 먼저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순위가 없는 거죠. 병렬이라는 게 양쪽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양쪽에서 동시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게 되는데 이쪽과 이쪽의 순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병렬이에요. 그게 병렬. 자, 그러면 이렇게 쫙 흐를 때 얘가 뭐 R1, 얘 R2 이제 기호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V1, 여기 V2, 여기는 V.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할 때 I 값이 출발해서 쭉 가다가 이쪽으로 나뉘고 이쪽으로 나뉘니까 이쪽으로 가는 애가 I1, 이쪽으로 가는 애가 I2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 위쪽으로는 보세요. 위쪽으로는 I1이 딱 지나갈 때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생기는 겁니까? 요만큼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전압 강화량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I1이 지나갈 때. 없죠. 그러면 I1이 지나가는 쪽에서는 이 전압 강화량이 무엇과 같다? 전체 전압. 이 값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V1이 되는구나. 그러면 V2가 지나가는 것도 한번 보죠. V2가 여기에서 쭉 오다가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그럼 V2만큼의 전압 강화는 결국 전체 전압 강화량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V2와 같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병렬의 특징입니다. 병렬의 특징. 직렬의 특징은 뭐가 같았어요? 전류가 같았죠. 그죠? 근데 병렬의 특징은 전압들이 같아지는 겁니다. 전압들이. 자, 그러면은 전류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I는 I1하고 I2가 나뉘어져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합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I는 옴의 법칙에 의하면 R분의 V이기 때문에 자, R분의 V 전체에 대한 거죠. 얘는 R1분의 V1, 얘는 R2분의 V2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가 같으냐 봤더니 V가 같네요. V가 약분이 되네. 여기 전부 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네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자, 요거는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몇 옴? 1옴. 맞나요? 1옴. 요거대로 넣어가지고, 하면 1옴이죠? 그죠? 1옴이기 때문에 결국 전류는 얼마다? 12A가 흐른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위쪽으로 6A, 아래쪽으로 6A. 왜? 이게 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2옴짜리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자, 이렇게 됐다. 이게 10개예요, 10개. 그럼 합성저항은 얼마입니까? 저 10개면 얼마죠? 얼마? 0.2 하면 되죠? 그죠? 0.2. 그래서 요걸 꼭 알아놓으세요. 같은 애들이 많이 연결되면 같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R로 전부 다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병렬로. 근데 이게 N개라고 쳐보자. 그러면 전부 다 합성저항을 R 다시 분의 1이라고 치면 R분의 1 플러스 해서 쭉 한 개, N개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R분의 1 해서 여기 N개니까 요거 하면은 결국 R분의 N이에요. 그러면 R 다시는 합성 저항은 N분의 R 값으로 떨어진다. 같은 애들 병렬 쭉 돼 있으면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야 뒤쪽에 내부 저항이라든지 요거 할 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회로에서는 합성 저항 구해서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512페이지 예제 첫 번째 것만 한번 간단하게 풀어 보세요. 금방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쉽죠? 그죠? 제일 기본적인 회로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저항은 20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 밑에 거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 걸 혼합 연결이라고 해요. 혼합 연결. R1하고 R2 사이에서는 직렬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R1하고 R3 관계도 직렬처럼 되어 있고, 근데 R2하고 R3는 병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혼합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만 잘 따라가면서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1만 닫으면 어떻게 돼요? 직렬회로 요렇게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2까지 다 닫으면 혼합 연결처럼 요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쉽죠? 그죠? 전압강화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 합하면 얘랑 같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얘도 저렇게 만들면 되네? 그지? 요 합성저항 만약에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 강화량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요 전압 강화량이 여기랑 여기랑 같을 것이고. 그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513페이지 전기회로 쪽으로 잠시 가죠. 요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해볼게요. 자, 전기회로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지하고 그 다음에 부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부하. 즉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를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꼬마 전구 같은 걸 달죠. 그게 이제 부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회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연 상태면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런 것들은 열린 회로.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누른 상태면은
전기가 통하니까 닫힌 회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기전력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극, 여기 마이너스극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얘가 보통 1.5V짜리다. 뭐 AA형이다. 뭐 그런 거. 그죠?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같이 있어야 중성이잖아. 그죠? 그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시 붙으려고 그러잖아. 그지? 다시 붙으려고 하는데 이걸 억지로 이쪽은 플러스 얘는 억지로 마이너스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벌려놔요. 그게 일종의 힘이 들겠죠. 이렇게 벌리고 있으려면. 그죠? 그 힘을 갖다 기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초기 과학자들은 이걸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을 갖다 붙였어요. 이름에다가. 그래서 기전력 이렇게 붙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전이차와 같은 거예요. 전압 내의 전이차. 알겠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거를 최대한 벌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에서도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물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물이 많고 여기는 물이 적다. 그럼 이 뭐예요? 수압차라고 하죠. 그죠? 이것 때문에 물이 이쪽 방향으로 쭉 흐를 거야. 그럼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오니까 수위차가 똑같아지면 수압이 차이가 안 나니까 흐름이 이제 양방향 똑같이 흐르니까 흐르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온 물을 자꾸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수압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펌프입니다. 그죠? 이걸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전지예요. 이 전지가 이 수위차를 계속 유지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뭔가가 있겠죠. 그죠? 화학 반응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힘 중에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힘은 아닙니다. 사실상, 힘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벌리고 있는 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 하는 애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못 가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요걸 연결 안 시켰을 때는 갈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거지. 그지? 근데 갈 길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돌아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전류의 방향은. 전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 I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데 이거는 회로에서요. 회로. 그죠? 전지 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지. 전지에서는 I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잖아, 전류가. 전류 I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전하의 흐름이니까 뭐가 발생되느냐면, 여기 안에서도 그 전해질 같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저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저항을, 이 내부 저항을 이제 스몰 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스몰 r.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벌려놓는 어떤 작용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하고, 기전력은 기호를 아까 뭐라고 쓴다고 했죠? 기전력은 이제 1로 쓰겠다잉. 그러면 여기 벌리고 있는 얘는 이네. 이렇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전위차라고 했어요. 전위차. 네? 전지 내에서 최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전위차예요. 최대 전위차입니다. 알겠죠? 전지 능력이 최대 전위차. 여기 최대 전위차.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V 있죠? V. 예? 요거, V.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V. 이거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자 전압. 기전력과 단자 전압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아까 선생님이 1.5V짜리 전지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는 단자 전압이에요? 기전력이에요? 뭐가 될까? 뭐가 된다? 기전력이 되는 거야. 최대 전위차니까. 낼 수 있는 최대 전위차. 그럼 실제로 이 전위차가 생겨서 이렇게 흐르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작아져요. 왜 작아지느냐? 여기를 전류가 흐르면서 이 내부 저항 때문에 전압 강화가 저기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자,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자, 전지는 이렇게 그리면 긴 게 뭐죠? 긴 게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이렇게 같이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요만큼이 전지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 하나 더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외부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부하예요, 부하. 알겠죠? 여기가 부하가 아니고, 여기는 내부 저항. 그러면, 자, 얘의, 최대 전위차는 E니까 E라고 해볼게. 그 다음 얘는 R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라지 R이라고 해볼게. 그지? 자, 얘랑 얘는 어떤 연결입니까? 직렬 연결이죠. 그죠?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성 저항은 라지 R 플러스 R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전류 I를 곱하면,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IR로 표현해 볼게요. IR로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전력에다가 뭐를 빼는 거죠?
내부에서, 전지 내부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 그죠? 이게 생길 거 아니야? 요거만큼 줄어든 값이 얘인 거야. 알겠지? 요게 뭔데? 요게? 얘가 뭐예요? 단자 전압. 알겠죠? 단자 전압. 이게 뭐? 기전력. 그래서 문제에서 단자 전압을 주면 그냥 ohm의 법칙 쓰면 돼. 알겠지? 그런데 기전력을 주고 내부장을 주면 단자 전압을 구해서 하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항 보인다고 막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514페이지 쪽 가가지고 용어를 조금 보고 갑시다. 자, 51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있는데, 자, 기전력,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지나 발전기 같은 것이 이제 회로에서 전류를 계속 흐르도록 두 극 사이의 전이차를 벌려주는 능력, 그죠? 유지시켜주는 능력,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기전력의 단위는 전이차와 같기 때문에 볼트를 그대로 써줘요. 볼트를.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건전지나 축전지에서 1.5V다, 6V다 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기전력을 얘기한다. 최대치를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최대치.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겁니다. 자,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지처럼 기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자, 부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회로에서 전기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로 변하면 전열기,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로 바뀌면 전동기, 그죠? 빛으로 바뀌면 전구. 그래서 부하, 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하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항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통 헤로드에서는 이렇게 외부 저항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지 알로이. 됐죠? 그래서 단자 전압은 어디냐? 여기가 단자 전압이다. 여기와 여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직류회로 연결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515페이지에 아래쪽 봅시다. 전지의 연결이에요, 이번에. 아까 앞쪽에서는 우리 뭐 얘기했어요? 저항의 연결이었죠? 이번엔 전지의 연결, 전지의 연결. 자, 전지의 연결. 전지 연결은 어떤 연결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을 거야. 근데 아까 저항에서는 선생님이 직렬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순서가 있는 개념이라고 했죠. 병렬은 순서가 없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왜? 동시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그런 개념이냐? 아니에요. 전지의 직렬 연결은 뭐냐면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극이 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뭐를 연결해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반드시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연결 안 되니까 자 플러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 연결하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쪽은 이제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새로운 것을 갖다 댈 때는 다시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뭐가 된다? 직렬 연결. 그럼 병렬 연결은 뭔데? 병렬 연결은 병렬 연결은 플러스 극이 있으면 뭘 연결해라? 플러스 극을 연결해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라. 자, 예를 들어서 직렬은 이런 거야. 직렬. 자, 직렬. 여기다 그릴게. 저쪽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직렬이거든. 전지 연결. 근데 병렬은 어떻게?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될 때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서 여기 또 연결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해요. 이런 연결을 뭐라고 한다? 병렬 연결이라고. 그러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과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직렬 연결해서 계산을 조금 해보죠. 자, 여기 R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요만큼이 뭐가 된다? 건전지 하나. 여기도 건전지 하나. 여기도 건전지 하나. 이런 개념. 그러면 얘의 기전력이 2. 그 다음에 얘가 R. 기전력 R. 기전력 R.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똑같은 이제 건전지를 달면 내부 저항 똑같다고 생각하고 기전력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어떻게 했더라? 얘네들은 다 직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N개만큼 연결돼 있다라고 치면 그죠? 확장해가지고 N개만큼 연결돼 있다 치면 E는 기전력은 어떻게? N만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들, 내부 저항은, IR이 될 텐데, 이 IR이 몇 개만큼 있어요? N개만큼 있죠. 그죠? 그럼 N개만큼의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I의 R인데 이게 N개만큼 있다는 얘기죠. N개만큼. 전압 강화. 전압 강화를 하면은 그렇죠. N개만큼.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외부 저항. I, R.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N 쪽으로 조금 빼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I는 공통이니까 빼고, 자, 여기 R 먼저 갖다 놓고, 요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건 N, E. 자, 직렬 연결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IR은 이게 이제 단자 전압이 되는 거예요. 단자 전압은 기전력이 N개만큼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그것도 N개만큼 빼주면 된다. 그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리고 건전지를 오래 쓰면 자, 조심해야 될 거. 기전력이 떨어진다. 맞나요? 건전지를 오래 쓰면은 우리가 건전지 나중에 못 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때 이 기전력이 떨어진다. 맞습니까? 기전력은 안 떨어져요. 알겠어요? 기전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대로인데 저항이 점점점 커집니다. 안에서의 화학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이 점점점 커져요. 저항이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나중에 무엇과 같아지겠니? 점점점 커져서 얘랑 같아지면, 그죠?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이겠니?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단자 전압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여기랑 여기가 하나일 때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센 전류를 원할 때는 직렬 연결을 하는 겁니다. 직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병렬 연결은 자, 병렬 연결까지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N개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IR 이거는 자, 얘네들은 전압 강화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전력도 하나의 기전력과 같겠죠. 그죠? 그래서 E에서 뭘 빼는 개념입니까? 뭘 빼는 개념이야? 자, 요게 내부 저항이 쫙 있는데 이게 R개만큼 있어요. 그럼 하나로 만들어주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N분의 R만큼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전류값을 이렇게 붙이면 단자 전압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 뒤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 자, 그렇게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